전기 엔지니어 직무로 가는 게 좀 앞으로의 커리어 전망적으로도 이직이 좀 다른 산업으로 가는 것도 쉽고 하다 보니까 추천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전기 직무 중에서 네, 안녕하세요. 찌릿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현직자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취준생분들께서 전기전자를 졸업해서 어떤 직무로 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이런 전기전자로 갈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 소개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필요성을 이 현직자 인터뷰로서 좀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기전자를 취업해서 가장 많이 가는 직무인 설비 관리나 전기 공무 쪽 이 두 가지 직무를 모두 체험해 보신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편의상 그 인터뷰 해주시는 분의 별명을 석화라고 하겠습니다. 석화님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전기 엔지니어 근무를 하고 현재는 지금 공공기관 전기 소방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현직자입니다. 음, 그러면 석유화학 공장에서 일하셨을 때는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좀 이 석유화학 대기업이라는 게 뭔가 약간 여긴 되게 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취준생들한테는. 근데 이제 석화님은 거기 이제 뚫고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스펙은 어느 정도 되셨는지. 네, 그때 제가 입사할 때 스펙은 제가 그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제 학력은 이제 직업국에서 이제 전기공학을 전공했으며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토스 레벨 6였습니다. 그리고 인턴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전력공사 그 체험의 인턴을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기업 인턴에 대해서 이제 취준생분들이 가봤자 어차피 앉아가지고 그냥 독서실처럼 공부만 한다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근데도 좀 공기업 인턴을 추천하시는 편이세요? 취준생들의 그런 인식 대비? 인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NCS만 거기서 공부하시는 인턴들이 있는가 하면 현직자랑 대화를 하면서 현재 있는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이게 체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공기업 인턴이라서 꼭 나쁜 것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하고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본인의 스펙에 더 플러스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좀 나서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좀 위에 선배분들이 먼저 더 알려주시기도 하고 현장 경험 같은데 데려가 주시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예, 저는 그때 당시 현직자분들께 좀 더 궁금한 데에서 좀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취준생들이 좀 접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런 면에서 이제 설비 쪽에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원리 같은 것도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운 좀 저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쵸. 뭐 저희 사실 막 학부에서 이제 교수님한테 수업 듣는 정도로는 이게 진짜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 학점은 잘 따야겠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암기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이제 현장에 가서 봄으로써 어떻게 흘러가고 좀 어떤 설비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예시로 들으자면 저도 이제 전기기사 같은 경우 다들 암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쵸. 취직하실 때. 네. 근데 그것도 정말 이제 전신주를 보면서 전선이 오고 애자를 통해서 이제 지지하고 COS를 통해서 이제 변압기를 거쳐서 전기가 이제 투투나인에서 이제 뭐 380으로 다운이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이제 현직자분들과 같이 들으면서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이제 수변전 쪽, 이 모든 제조업 공장에는 수변전 시설이 되게 크게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가지고 그 공기업에서 그런 전기 설비들, 변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보고 경험해 봤던 게 면접에 가셨을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면접에 가서도 이제 전기 시설에 관련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저는 이제 유지보수 업무 쪽을 이제 지원을 했었었는데 이제 이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자재 발주 뭐 그리고 이제 공사건에 대해서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더니 좀 담당하시는 면접관들이 많이 그 많은 전기전자 취준생 분들이 설비 관리나 전기 공무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직무가 뭐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뭐 직무 설명서를 봐도 뭐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다른 거 같기도 하고 이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직무를 모두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두 직무의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음,
우선 목적은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목적은 이제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이제 수배 전반을 거쳐서 각각의 쓰고 있는 부하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건 동일한 목적입니다.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차이점은 이제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이제 설비들이 있으면 거기에 전기를 공급해주고, 이제 설비 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 공공기관은 이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건물에 뭐 전등 아니면 뭐 냉난방 시스템 각각에 쓰시는 설비들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규모의 차이네요. 네, 좀 플랜트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크고 설비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에 있는 이제 전기 설비를 쓰다 보니까 좀 규모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기 공무 같은 경우에는 1호사급으로 받는 전기를 다루는 그런 직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네. 이제 설비 관리 쪽이라면은 좀 한 투투나인 수준에서 조그만한 그런 건물 수준에서의 어떤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결국 이제 1호사나 3, 4호를 받냐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전신주에서 투투나인을 받냐, 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석유화학 공장에서 전기 엔지니어로 좀 일했던 업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되게 이제 직무 설명서를 봐도 뭐 간단하게만 나와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 전기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좀 간단하게라도 어떤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지. 네,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설비를 하면은 뭐 이제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뭐 차단기, 그리고 뭐 보호 개전기, 아니면 이제 석유화학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모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관련된 설비들을 이제 유지 보수하는 업무가 가장 1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비의 유지 보수. 네. 그 유지 보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떤 직무 역량이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직무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저희 팀에 있는 사람들과도 일해야 되고, 이제 구매팀이나 아니면은 이제 생산 부서라고 하죠. 다른 이제 그쪽 설비 쪽 운영을 담당하시는 이제 부서랑도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의사소통 능력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비용이 들어가면은 이제 계획부터 세워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제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계획적인 것들이나 돈적인 부분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좀 흔히 말하는 자원 관리라고 하죠. 뭐 인적 자원, 뭐 시간 관리, 그리고 비용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그 취준생들이 좀 갖춰야 되는 저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과 자원관리 능력. 네. 내가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어진 돈 내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거를 고쳐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제 일을 잘하는지, 이제 좀 일이 좀 어렵게 풀리는지 이런 게 좀 네, 나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좀 석환님이 생각하셨을 때 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전기 엔지니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막 이런 사람은 전기 엔지니어 해도 막 적응 못할 것 같아 라던가, 뭔가 이런 사람이 하면은 되게 적성에 잘 맞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인지. 아무래도 이제 유지보수 업무는 계획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간이나 이제 비용들을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책임감이 강하고 좀 업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꼼꼼한 사람이 좀 업무를 좀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MBTI로 치면은 J형이 좀, 그리고 동대신 분들 다들 T니까 보통 T에 J까지 붙은 게 좀 적합한 것 같아요. TJ. 네. 석환님은 TJ셨어요? 네, 저는 TJ입니다. 아, 그렇죠. 석환님은 TJ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석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제조업 공장이라는 게 도심에 있거나 뭐 광역시급에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오지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취준생분들이 이게 그 오지 생활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이런 데 가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좀 오지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지 생활은 물론 좀 힘들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도시에 특히 뭐 수도권이나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가 이제 오지에 가시면은 그 원래 누렸던 인프라들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적응하시기 힘드신데,
근데 정말 상대적인 거라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힘들어서 이제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다양히 있으십니다. 네. 석화님은 네. 잘 적응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본가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 좀 차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근처에 거리가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덜 했는데 확실히 이제 좀 2시간이나 3시간 좀 멀리 있는 친구들은 좀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이제 외딴 곳에서 혼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적응하는 게 좀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좀 오지에서 근무하면 연애하거나 이런 조건들이 좀 더 어렵나요? 하시는 분들은 하시지만 그렇죠. 상대적으로 음. 확실히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지 지역에 있는 이제 기업들이 다 공장 플랜트다 보니까 남초 회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소개를 받으려면은 이제 좀 장거리 연애를 하던가 또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주말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세요. 그냥 거기 오지에 있는 그 지역 내의 어떤 이성을 만나는 게 아니라면은 네. 그냥 뭐 장거리 연애를 하거나 주말 부부를 하는 게 많다. 네, 그쪽 정착하실 거면은 이제 거기 사시는 여성분을 만나기 가장 좋은데 이제 여성분들 자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어디 좀 근처에 있는 도시 쪽을 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장거리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시고도 이제 각자의 직장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주말 부부를 좀 많이 하십니다. 저도 사실 특강을 하다 보면은 이 제조업 공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건 알겠다고는 많이 하시는데 그 진짜 내가 과연 오지에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근데 오지 근무도 그냥 거기서 잘 사시는 분들도 잘 살고 네, 안 맞는 분들은 가보면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경험해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오지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저는 간다고 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뭐 엄청난 오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쫄 필요는 없다.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화님이 대기업 석유화학 기업에서 일하시다가 공공기관으로 또 이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직을 하셨는지. 제가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한 4년 정도를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이제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결혼을 이제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가까운 곳에서 이제 주말 부분 하기 싫고 가까운 곳에서 이제 같이 지내고 싶어서 이제 마침 좋은 자리가 있어서 지원하게 됐고 합격을 해서 현재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좀 취준생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것 중에 대기업은 너무 막 성과 관리 치열하고 막 야근도 빡세고 막 잘릴 수도 있고 이런 걸 되게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뭐 우리도 그랬었지만 그렇죠. 근데 막상 또 대기업을 다녀보니까 뭐 지금 공공기관 다니는 거 대비 좀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거 많지 막 치열하고 막 빡세고 이런 게 있나요? 석유화학 공장 쪽에서 이제 근무하실 때는 물론 실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이제 원가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설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은 좀 그렇게 막 야근을 뭐 10시까지 한다, 12시까지 한다, 막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실적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업무만 수행하면은 뭐 퇴근도 그냥 바로 칼퇴하고 이제 본인이 좀 남아서 하고 싶다 하면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그게 근무 환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년 보장이 되는 분위기였나요? 그 계셨던 대기업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석유 공장 같은 경우는 장치 산업이라고 하죠.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의 이제 능력보다는 이제 설비들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이제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들이 투자가 돼서 이제 그에 따른 또 그 설비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근무를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전문가가 되면은 뭐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다들 크게 걱정 안 하십니다. 지금 현재 팀장 다시는 분들도 다 60세 정년퇴직하시고 있으십니다. 제가 듣기로 정기공무 쪽이 동일 직무 다른 산업으로 가는 것도 꽤 수월한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석화님이 좀 경험해 보셨을 때 이게 정말 이제 정기공무라는 직무로 다른 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게 수월한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수전하는 곳이고 이제 부하가 어떤 거에 따라 다를 뿐이지 사실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한전으로 전기를 받고 그 수배 전반에서 이제 각각의 부하들의 전기를 공급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을 가셔도 그렇게 계통에 대해서 다르진 않거든요. 수전반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석유화학 공장에 있다고 해서 석유화학 공장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 회사나 아니면은 다른 뭐 식품 제조 회사나 뭐 이런 쪽에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것도 어렵진 않은 거죠, 배터리나. 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이제 뭐 삼성전자의 인프라 기술이라든지 뭐 SK 하이닉스의 유틸리티 어쨌든 거기도 이제 반도체 설비를 위해서 이제 개통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직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플랜트라는 곳에서 전기를 받아서 플랜트가 돌아가는 건데 그 전기를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끊기지 않게끔 공급해주는 것들에 대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정화랑 이제 유지시켜주는 게 이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산업이든 크게 다르진 않다. 네, 그렇습니다. 전기 엔지니어 직무로 가는 게 좀 앞으로의 커리어 전망적으로도 이직이 좀 다른 산업으로 가는 것도 쉽고 하다 보니까 추천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전기 직무 중에서 현재 이제 전기 공무나 설비 관리 쪽으로 하시는 게 이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공학에서는? 네, 전기공학에서. 그 전기 공무나 설비 쪽 하시면서 이제 회사에서 좀 이런 자격증을 요구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네, 우선 전기 기사는 필수고요. 필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기사는 필수고 이제 설비 관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을 보통 해서 이제 고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 기사는 이제 필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기술사로 또 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뭐 소방이나 아니면 뭐 산업안전기사 뭐 이런 안전 쪽으로나 소방 쪽으로도 좀 넓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산안기나 뭐 네. 소방 기사 이런 것까지도 따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 거네요. 네, 보통은 전기 기사만 따진 않고 이 일을 하면서 안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전에 대한 이제 지식이나 이제 자격도 필요하고 소방도 이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챙겨놓으면 좋습니다. 그 취준생분들이 보통 이 전기 기사랑 공사 기사, 쌍기사를 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 석화님이 보셨을 때 이 쌍기사가 진짜 대기업 취업에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하는 이제 관리나 유지보수 업무 쪽에는 그렇게 도움은 안 되고 건설사나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 이런 쪽, 네, 아니면 플랜트 쪽도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증설하거나 뭐 신설하거나 이런 쪽에는 확실히 도움이 됐지만은 제가 하는 업무는 전기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공사 기사가 필요한 경우는 뭔가를 짓는 업무, 네, 만드는 쪽. 시공 직무 쪽에서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근데 이게 좀 전기전자 나오신 분들이 이 공기업 가려고 전기 쌍기사를 따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요새는 보통 쌍기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대기업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공사 기사는 필요에 따라 따면 된다. 건설이나 플랜트 쪽으로 짓는 그런 업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사 기사를 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석화님이 취업도 되게 잘 하셨잖아요. 지금 돌이켜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나만의 취업 노하우는 좀 이런 거였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제 취업 노하우는 어떤 뭐 그냥 본인이 했던 거에 대해서 경험 정리를 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면접을 보실 때 그 경험들을 좀 잘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어필을 하실 때 어떻게 포장해서 어필을 하는 게 좀 면접관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됐던 것 같으신가요? 제가 이게 정리를 해놓는 이유가 뭐를 했다 해서 그냥 한 줄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어떤 점이 뭐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좀 세분화해서 정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석화님이랑 저랑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 중에 석화님은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고객이 누군지를 항상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이제 면접에서도 뭐 내가 설비
관리 쪽을 하고 있으면 내 고객이 누군지를 말하고 하는 걸로 인해서 나의 직무 이해도를 많이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기 공무면은 나의 고객은 누군가, 회사 내에서도 정기 공무를 필요로 하는 어떤 부서들이 다양하게 있고 단순히 고객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으면서 있는 곳이 또 회사기 때문에 고객이 누군지를 설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뭘 팔아야 하는지, 고객이 뭘 원하는지 같은 것들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석하님이 하셨던 것처럼 좀 고객이 누군지를 명확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무를 공부하면서 내 직무의 고객은 누구다, 이런 거를 이 관점에서 생각해서 디벨롭 해나가시면 좀 더 깊게 직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석환님이 취준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요새 취준생들이 되게 어려워요. 중고신입 이직도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생신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회사들도 좀 소극적으로 사람을 뽑는 게 느껴지거든요. 확실히 문도 좁아졌고, 그래서 되게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이런 취준생 분들에게 뭔가 좀 응원의 한마디라든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도 이제 이직 준비를 하면서 되게 이제 쉽지 않았었고, 이제 지금 현재 준비하시는 취준생들은 훨씬 더 힘드신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이상만 하시면 되고, 오히려 다양한 경험들, 이제 말씀드린 교육이라든지 뭐 인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를 잘 정리하시면은 나의 하나의 큰 무기가 되고, 그거를 이제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 준비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취준생 분들이 스펙과 같은 어떤 정량적인 것에만 엄청 관심을 쏟으시고, 거의 뭐 100의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정량적인 거에 한 80 정도를 분배를 하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는 좀 정성적인 직무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 산업에 대한 이해, 이런 보이지 않는 이해, 정성적인 노력들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취준생 분들께서 이제는 진짜 취업의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뭔가 정량적인 스펙이 높은 사람이 취업이 잘 되는 판이 아니라 진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나를 회사에 파는 걸 잘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또 회사에서 원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성적인 이해를 늘리는데 많은 시간을 부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결국에는 좀 진정성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잖아요. 얘가 진짜 뽑아놨더니 나가는 거 아니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야? 왜 우리가 널 뽑아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정성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그 왜에 대해서 답을 낼 수가 없잖아요. 정성적인 이해를 늘리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되게 불안해하실 수는 있어요. 불안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더 취업에 불리해지는 시대가 됐으니까 좀 정성적인 거에 시간을 쏟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해를 늘리는데 많은 노력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